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차시 식품 첨가물 바로 알기에 대해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안전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럼 아이들은 제일 먼저 방부제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아마 보존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존료.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뭐 색소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향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번 시간에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자체가 뭐냐면, 식품 첨가물은 어찌됐건 가공식품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식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대신에 그렇게 두렵다면 식품 첨가물을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과 비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전반적으로 50대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분유, 이유식 등으로 이제 가공식을 섭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49세까지는 음료, 라면, 주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그 섭취 비율이 50%가 넘고 모든 가공식품에서는 제조 과정에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 연령에 걸쳐 50% 전후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식품 첨가물 없이는 이제 식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학습 가정안에는요, 식품 첨가물 꼭 나쁘기만 한가요? 라는 URL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식약처에서 제시한 그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해봤던 실험인데요. 보시면 음, 과거에는 이렇게 뚱딴지로 되어 있는 목욕탕 갔다 오면 아버지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바나나 맛 우유 항상 노란색이었죠. 바나나는 노란색이었으니까. 근데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이제 우유가 나오면서 이거는 노란색인데 이제 하얀색의 우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굳이 노란색 색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요즘에는 그래서 딸기 우유도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 딸기 우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빨간색 바나나 우유, 맛 우유, 노란색 딸기 우유 만들기. 그럼 결국에는 이 색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 미관상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많이 얘기하는 게 단무지, 노란색 이제 색소, 치자 색소 같은 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더라? 애들이 게맛살, 그 다음에 햄류, 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릴 모양으로 색소 이렇게 그릴 모양으로 색소 이렇게 찍어두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실제로 그릴로 그은 게 아니라 눌러가지고 색소를 입힌 거다. 구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색소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맛에는 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식품업계에서는 이걸 빼고 생산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단무지는 무조건 노랗다라는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야겠죠. 치킨무는 하얀데 단무지는 왜 노란색이어야 될까?
단무지에 노란색이 없어도 단무지를 소비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학생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 우유하고 바나나 우유를 실제로 시판되는 걸 사다 놓고 얘네의 당도를 체크했어요. 당도를 체크한 다음에 얘네와 똑같은 당도를 맞추기 위해서 흰 우유에 설탕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가면서 당도를 시판되고 있는 딸기 우유와 똑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설탕을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당 함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딸기 우유인데 얘가 딸기 우유고 얘가 바나나 우유예요. 그래서 색소를 바꿔서 집어넣어도 맛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색소이다. 그럼 식품회사에서 이것도 빼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활동지 주면서 자료 찾아보면서 활동지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시판되는 맛과 우리가 만들어 본 것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 요게 이제 감미료, 인공감미료 당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인공감미료 당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당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를 이렇게 주고 얘는 이제 설탕, 당도 체크.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알룰로스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이제 넣어서 당도계에다가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람 수를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얘를 당도계를 체크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험한 수치를 표에다가 적고 A, B, C 당도 체크한 걸 적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이들에게 그 뭐죠? 빨대 끝부분을 이용해서 혀에다 찍어서 이제 맛을 보게 시켰어요. 그래서 관능 평가로 A부터 F까지 어느 그 인공감미료가 가장 단지 본인이 느끼는 대로 당도의 순서대로 적어보시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설탕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보통 설탕 기준으로 잡는데 설탕을 100으로 잡았을 때 얘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200배의 단맛을 내고 뭐 슈클라우스 뭐 600배의 단맛을 낸다 뭐 이러면 아이들이 딱딱 먹었을 때 찍어서 혀에다 대봤을 때 단맛을 엄청나게 확 달다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실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바로 싱크대에서 뭐 침을 뱉을 사람은 뱉어도 되고 입을 헹굴 사람은 헹궈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당도계로 체크를 했는데 당도가 다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 0. 얼마. 그러니까 측정이 되지 않는 거죠. 학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원인 찾아내라. 설탕이 분명히 200배고 600배의 단맛을 내는데 왜 당도계에서는 숫자가 0. 몇, 1. 몇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지 않게끔 나오는지 학생들에게 찾아보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찾다가 찾은 학생도 있고 못 찾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원인은 이제 얘는 실제로는 단맛을 내지만 당이 아닌 거죠. 당이 아닌 식품 첨가물로서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도계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험 결론으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확장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들 많이들 그 식품 뒷면에 보면 나와 있는 그 식품 표시들 가지고도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보존성을 높이며 맛과 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물에 첨가하는 물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꼭 가공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단맛을 내거나 색깔을 입히거나 뭐 색깔을 하얗게 만든다거나 산화 방지 등을 위해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공식품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자연재료, 신선재 이런 것들만 천연 재료들만 음식의 맛과 모양을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 풍미, 외관상, 식중독 예방,
그리고 영양소를 보충해주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보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다. 이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자료는요, 식품 안전 나라에 가면은 자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식생활 교실 이렇게 매번 비슷한 곳이 나오는데 이 두 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식품 산업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통계 정보 같은 것들이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어요. 식품 산업 통계 정보라는 걸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라든가 인포그래픽스 같은 것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모든 식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위험은 인체에 유해한 성질, 위해성은 인체에 유해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함.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단순히 위험에 대해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고려해 위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보통 위험과 위해성 보통 얘기할 때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를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식품 첨가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횟수보다 식품의 오염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어찌됐건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가공식품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에 그 방점을 찍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안전성을 통과한 물질만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며 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섭취 허용량 A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동물들이 먹어도 안전한 식품 첨가물의 양을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먼저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는 보통 동물보다 안전한 양보다 훨씬 적은 100분의 1 양만큼 허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이 100분의 1로 그 양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가공식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1일 섭취 허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가지고 허용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게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일 섭취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훨씬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 골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가공식품 속의 식품 첨가물은 ADI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그럼 안전하다면 안전하다고 해서 가공식품을 안심하고 많이 먹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식품 첨가물의 섭취 수준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과 얘기해 보는 거죠. 가공식품에 함유된 식품 첨가물의 섭취 수준은 안전하지만 가공식품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천연식품, 신선식품, 자연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자연식품들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으며 당, 나트륨, 지방 등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오히려 과자나 라면이나 핫도그나 기타 등등 이렇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 다량 섭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품 첨가물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 수치나 염도나 그다음 지방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식품 첨가물이 있다. 아이들 보통 들어본 거 감미료 요거 많이 들어보죠 이런 것들. 밀가루 계량제 요거는 이스트푸드인데 제빵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못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거품제기 소포제 이거
우유가 아니고 두부 만들 때 거품도 끌어 넘치니까 끌어 넘치는 거품에도 전부 다 단백질 성분, 아미노산 성분이잖아요. 근데 그 콩물이 끌어 넘치는데 그거 다 넘치게 하면은 영양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소포제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산화 방지제, 산도 조절 이런 것들 많이 쓰이죠. 응고제, 유화제, 이형제, 철판에서 잘 떼지기 위한 거, 팽창제, 향료, 향미증진제, 또 뭐 많이 쓰이죠? 착색제, 그다음에 충전제, 영양강화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쓰이네요. 요렇게 많이 쓴다. 세균제, 뭐, 김 같은 거에 보면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들이 있다라는 종류들을 학생들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생들에게 이제 개인 활동으로 감미료, 이런 것들이 설탕이 아닌 것,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당뇨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설탕이 들어있는 콜라를 먹기 쉽지 않으니까 그 제로 콜라에는 보통 그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도 단맛을 느끼게끔 할 수 있다. 장점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보존용 기능들 나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종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써봐라. 그런데 요거 포털 사이트에 치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정말 자료 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찾는 것들 이렇게 나와서 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막연한 두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더라도 축적되지 않고 대부분 간에서 내선에서 소변으로 빠르게 배설된다. 뭐 예를 들어 안식한식 나트륨 음료 마시면 위속이 사상이기 때문에 안식향산 나트륨에서 안식향산으로 변환돼서 장에서 쉽게 흡수되고 흡수된 안식향산의 대부분은 간에서 내선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바뀐 형태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빠르게 소변을 통해서 4시간에 97%,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배출된다. 라는 거, 물론 안식향산 나트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먹어도 탈 없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먼저 가공식품 시에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집에서 많이들 봤더라고요. 하시는 방법들을.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은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경우는 유탕면이니까 라면 같은 것들 끓는 물에다 한번 면만 데쳐서 스프 끓이는 물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끓여서 먹는다든가 소시지나 어묵이나 이런 것들은 끓는 물에서 한번 데쳐서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단무지, 두부 이런 것들은 찬물에 헹궈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 이제 학생들 보고 찾아보라고 하면은 아이들 잘 찾습니다. 가공식품에 부족한 섬유소와 비타민 등의 섭취를 위해서 신선식품의 채소나 과일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이 내용은요,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먹되 채소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가 함께 먹는다든가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다든가 이렇게 신선식품, 채소나 과일 등을 함께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첨가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뭐 통조림 같은 경우는 뭐 식품 첨가물로는 와실산 나트륨이나 산화방지제, 인공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 무섭네요. 중추신경 마비,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위염 등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얘는 간단하게 찬물에 헹궈주면 좋다. 그래서 뭐 찬물에 헹구든 아니면 뭐 끓는 물에 데치던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실은 소세지는 가공식품 중에서 별로 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질산 나트륨이나 MSG, 타르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토, 호흡곤란, 천식, 우울증 등등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19초 이상 데치면 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비슷한 이제 축산 가공품이네요. 계속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이 뭐 예를 들어 이 햄 뒷면에 나와 있는 식품 첨가물을 보고 얘 어디에 쓰이고 왜 쓰였는지 찾아보거라 하면 아이들 잘 찾습니다. 그리고 구토, 호흡곤란, 천식, 우울증. 되게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네요. 얘 역시 끓는 물에 데쳐주면 끝. 자, 어묵. 어묵은 솔비산 칼륨 들어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얘 역시 끓는 물에 데쳐주면 된다. 다 끓는 물에 데쳐주면 끝나네요. 자, 단무지, 사카린 나트륨, 소화기, 신장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보이는데 제거법으로는 찬물에 5분 이상 담궈주면 끝. 그 다음에 게맛살. 게맛살도 굳이 빨간 색소가 칠해질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노란색 빼도 괜찮잖아요. 얘도 우리 꽃게랑 항상 비교해가지고 꽃게가 그치 겉에 껍데기가 빨가니까 이렇게 게맛살이 되어 있는데 실은 빨간 색소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데 착색제와 산도 조절제 들어가고요. 간혈액 이런 것들이 생식기죠. 무섭네요.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거법으로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씻어주면 끝. 그리고 두부, 응고제, 소포제, 살균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피부용 어이구야 무시무시하네요. 자, 제거법으로는 찬물에 담그고 남을 경우에 생수 넣고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방법까지 물 비운 다음에 밀폐용기에 집어넣고 냉장 보관한 다음에 장기간 보관할 때 보관할 경우에는 그, 그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물을 수시로 갈아줘야 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흐르는 찬물에 헹구거나 끓는 물에 데쳐내면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내용들이네요. 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 과자나 그 가공식품 뒷면에 나와 있는 식품 표시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산도 조절제, 팽창제, 전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 들어가 있는 것들 쭉 찾아보면서 왜 들어갔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얘가 하고 있는지. 이스트도 마찬가지, 레시틴도 마찬가지, 착향료, 향을 집어넣은 거겠네요. 착향료,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좀 크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 집어넣었을 때 얘가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을 봤더니 찾아보니까 과자의 산성도를 이제 안정시키고 pH를 안정시키고 산도를 안정시킨 다음에 반죽이 잘 부풀게 도와주는 게 이제 탄산수 나트륨. 그리고 이스트는 반죽이 잘 부풀게 해야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이스트고 레시틴은 과자의 성분이 잘 섞이게 함. 그리고 합성 착향료, 과자의 향을 부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과 같은 거 하다 보면 제과 같은 거 하다 보면 물의 양이 많거나 뭐 다른 재료들의 양이 많을 때 그리고 유지 보통 버터랑 또는 마가린을 이용하는데 유지량과 물량이 많을 경우 얘네 둘이 섞이게 해야 되니까 보통 달걀 노른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지를 먼저 휘핑하죠. 뽀얗게 크림화돼서 올라오고 나면 거기다가 달걀을 깨서 한 개씩 집어넣죠. 무슨 공리법일 때 한 개씩 집어넣고 별립일 경우에는 뭐 노른자랑 흰자랑 분리해서 따로 치긴 하지만 아무튼 한 개씩 집어넣어서 노른자가 들어가서 이제 섞이게끔 만든 다음에 이제 파우더류 물을 이제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제 섞긴 하는데요. 양이 많으면 달걀에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안 되니까 유화제를 집어넣기도 해요. 유화제를 시판되고 있는 유화제,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는 유화제를 집어넣고 이 케이크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쓰이기도 한다 하는 정도 학생들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차 시는 8차 시죠. 식품 첨가물.
8차 C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학생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식품 첨가물은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 두렵다면 어떻게 하면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